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좀 서두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부터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지방선거를 감시할 공명선거 감시 연대 구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금의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두 번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되고 나면 실제로 효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이걸 뭐 정책 시차라고 하는데, 이게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이 시차라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취미생활로 자신은 제가 목공을 합니다. 일명 저는 제가 자주 은행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아니면 은행원은 직업이 아니고 직장인이죠. 내가 가진 직업은, 저는 그리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직업은 목수입니다. 근데 직업 아닙니까? 직업, 목수. 저 목공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목공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간혹가다, 저는 그때까지는 우스갯소리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공을 하려고 하거든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목이 됐든 대목이 됐든 저한테 목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목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 팔각상을 만들고 뭐 서랍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뭐 끼워 맞추고 하는 것들이, 그를 각을 채고 하려고 그러면 중학교에 나오는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인 비율도 알아야 되고, 또는 팔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각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각 합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수학 정도는 알아야지 목공을 합니다 했는데, 제가 올해는 이게 참 중학교 수학도 어렵다는 게 요새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알고 난 뒤에 대뜸 하는 생각이, 이 부정선거도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수학 정도만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표준편자 구하는 공식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큰 거 다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정선거를 설명하려고 중학교 3학년 때 공식인 뭐 표준편자를 들고 나오면 더하기 빼기 빼고 루트 하나만 씌도 막 머리 아파합니다. 저도 벌써 수학이라는 것을 떠나온 지가 그나 50년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수학이라면 사실은 더하기 빼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간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타인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수학 쉽게 말할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많이 키웠습니다. 실례로 아는 국회의원들, 부정선거로 떨어진 사람한테 이거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을만 알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참 실명을 말하긴 뭐합니다만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제 계산에 의하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게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 51명, 비례석 3명, 이래서 하면 54명이 떨어졌는데, 지역구 51명 중에 떨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왜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 과정을 아는 사람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믿습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 표가 더해졌는지를 계산한 사람 못 봤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정도 착말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걸 서둘러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 부정선거가 지금 우리가 2020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22년 대선, 24년 총선,
또 올해 25년 대선 계속 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갖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도위원 선거 그 몇 명 되지 안 된답니까? 그죠? 뭐 인구가 적은 어령군이나 이런 데는 군의원 정도 하려고 그러면 1000표만 받아도 거뜬히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1000표만 받아도 무난히 당선되기 때문에 1000표를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하기는 실물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흔들듯이 광역단체장이나 제가 있는 양산 이런 데는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못 잡아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벌써 우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38만 김해 54만 창원 이래 되면 이거는 또 이에 흔들어 버리면 내가 그래 이걸 갖다가 당에다가 몇 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선거부터 해서 이게 그 전까지는 그 부정선거를 보면 편차가 당일 선거 대비 편차가 뭐 더불어민주당 13%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 13% 적게 나오고 26% 흔들어 버리고 경기도 11.5% 적게 나오고 11% 많이 나오고 23% 흔들어 버려다가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일 선거 대비 25%씩 흔들었어요. 그럼 50% 아닙니까? 이거를 이래 될 것이라고 제가 누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를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래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막을래?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전국에 다 세야 된다. 비용은 800억 들어 8천억 들어 세야 된다. 정권이 바뀐 나라가 바뀌는 일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걸 하려면 우선은 부정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그 양산시 시의원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잘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가 조작됐는지 이거 중학교 3학년 수학으로 설명을 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서 이런 디지털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국회의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책임당원 또 국민에 대한 홍보에 걸리는 시간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늦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책 결정을 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용하려고 그러지만은 또 대다수 모르는 분들이 부정선거의 방법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결책을 세울래 정확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더해지는 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래 그 해결책을 찾고 어떤 정책을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뭐 그 각 지구당별로 다 뭐 프랜카드를 어떻게 걸자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자 이런 목표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도 비교하면서 교차 비교하면서 또 관련 당과 또 관련자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하나를 이때까지 5년간 자행돼 우리는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정책 결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도 시차가 걸립니다.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도 해야 되고 당회별로 프랜카드는 어떻게 걸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이게 당대표가 하는 결정이거든요. 최고에서 할 게 아닙니다. 당대표가 어떤 구심이 돼서 부정선거의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자. 그래야지 이런 정책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걸고 뭐 그 결정을 하고 집행의 시차를 감안하고 이래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볼 시차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저 한다고 해서 금방 그래하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 효과에 대한 시차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렇게 우리가 뭐 이를 교육을 시키자 책을 풀어서 알게 쉽게 만들자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보려고 그러면 정책이 시행된 후에 우선 첫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선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인들 알아야 되고, 그러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의 반응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반응 또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에서 실제 효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 걸려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일련의 정책들을 하는데도, 물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3개월 이내에 보수대 결집을 하시라 이랬는데, 그 결집, 보수대 결집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수 대직결의 원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통계를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부정선거를 알은 거는 올해 2월 24일이었습니다. 이영돈 PD가 만든 그 부정선거 그 예고편을 보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명이 이상 이 투표하는 그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 우리가 법칙이라고 할 때는, 법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 있을 때 우리는 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통계학자, 수학자들이 몇 수십만 년에 걸쳐가지고 실험에 거치듯 확립된 공리입니다. 공리가 뭡니까? 이 공리라는 것은 다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쓰이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에 이름을 붙인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쉽게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양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려동물로서 당신은 개가 좋습니까? 고양이가 좋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13만이라 그러면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표 안 할 겁니까? 투표를 했는데, 자, 사전에 45%, 당일에 55%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당일의 선거 결과가, 투표 결과가 개 좋다 51%, 또 고양이 좋다 49%, 그러면 2%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5천 명의 의견에서 49대 51로 갈라졌다 그러면 이게 갈라질 수 있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전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고 사전선거를 가지고 당일선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사전선거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통계학적으로는 49% 받은 그 의견이 사전선거에 나올 비율은 49% 플러스 마이너스 0.4%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4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4%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9.4가 되든가 48.6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99%의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나 51%는 51%도 플러스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51.4가 나올 것이고 적게 받으면 50.6이 나올 겁니다. 그래 해야지 사전선거가 99%의 신뢰 구간에 들어왔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오면 나머지 1% 그게 아니고 99%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매번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10만 명이 했는데 대수의 법칙 안 맞을 택이 없지. 안 맞으면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이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번 대선 때도 이게 얼마나 집어넣고 얼마나 뭐 부정선거 없다 얼마나 이기고 하는 거지, 이런 간단한 표준 편차에 의한 99% 신뢰 구간을 찾는 겁니다. 기대의 구간이죠. 그래서 그 대선 때 당일 선거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38만 명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편차가 아주 줄어듭니다. 10만 명을 해보니까 99% 신뢰가 0.4%지만은 10만 명이니까 1938만 명이 어떻게 갈라놨습니까? 53대
37.96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할 수 있는 확률은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곱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99%의 신뢰 구간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범위는 0.03%입니다. 왜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만 원은 천지가 차이잖아요. 5만 5천 있을 때 0.4%지 1938만 명이 투표를 해보니까 편차가 0.03%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값은 항상 1에서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6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가 1, 2, 3, 4, 5, 6, 1에 한 번씩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 3번 나왔다가 2 한 번 나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번 던질 때는 조금 편차는 크기지만 다 낮아지게 되고 600번, 6000번, 6만 번, 600만 번 600만 번 되면요 거의 99% 똑같으면 1, 3, 4, 5, 6 비율이 그렇듯이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비슷해지려 그러면 반복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10만 명에서 5만 5천 명의 그 표준 편차가 0.4%이듯이 이게 만약에 2만 명 되면 편차는 더 커집니다. 근데 1938만 명이 당일 투표에서 53대 37.96으로 갈랐다면 계산해보면 0.03%입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받을 수 있는 투표가 얼마 됩니까? 많이 받으면 37.99%고 적게 받으면 37.93%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수표를 더 받으면 53.03%가 되고 아무리 적게 받아도 52.97%. 그래서 김문수가 400만 표 이긴 거로 결론이 나야 돼. 그래야지 그 숫자가 사전선거가 우리가 말하는 대수의 법칙에 맞다 이런 결론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본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현상을 미리 보고를 드렸거든요. 25%를 흔들어 놨다. 그런데 이번에는 26.6%를 흔들었습니다. 53% 넘게. 김문수 후보 53%가 몇 퍼센트로 변했습니까? 26.4% 변했습니다. 이재명이가 37.96이 63%로 변했습니다. 53%가 흔들어 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일 선거와 사전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전선거를 가지고 당일 선거가 일어날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고 당일 선거를 가지고 사전선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대수의 법칙에 맞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중학교 수학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수학, 계산을 떠난 지가 젊어서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날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알려는 것들이 많고 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도 결집을 하려고 하면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장동의 대표 말 그대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 즉 유튜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지만 저도 구독자가 100만 이상 되는 곳에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패널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당에 건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당대표를 만나면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